안녕하십니까. 정진주식TV 해결사 최 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시황은 다우 마이너스 0.16% 하락해서 34,9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11% 하락하여 14,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전일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이날 미국에서는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전에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한 1~2%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예상한 수준의 매파적 발언 외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도로 이제 시장은 받아들여서 오히려 공개되고 나서는 반등이 양시장 모두 나왔습니다. 장중에 플러스까지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양쪽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외 변수 몇 가지 좀 체크해 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시각 2.0137, 원달러 환율은 1197.10원, WTI 원유 가격은 93.66달러. 전일 대비하면은 원유가 또 1.59달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 섹터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표죠. 또는 공포지수라고도 합니다. 24.29 전일 기준으로 하면 1.4 정도가 하락을 했네요.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는 30을 넘어가면 시장은 상당한 공포감이 있는 것으로, 그 얘기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항상 30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항상 투자자분들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황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국내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0분봉 차트입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오전장에 상당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한 견조한 흐름 보고 89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거래소는 277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다가 오후 12시 50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 내 친러시아 방군을 공격했다. 이 기사가 마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시장의 그 오보인데, 그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이렇게 단 10분 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오보 기사가 나고 나서는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일봉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양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움직임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최근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면 질적인 의미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는 최근에 2~3일 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등 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전반적인 주가 흐름상 그 이평선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거래소는 5일선, 11선, 21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이 지금 하루하루 움직임이 상당히 일정한 규칙 없이 외부 환경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이평선들이 상당히 혼잡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 코스피에 비해서 투심이 안정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CGV.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는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섹터,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 중에서 영화산업 쪽 종목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 종목을 일단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130만 주 거래량이 터졌고요. 작년 12월 달부터 25,000원대가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그 저항선을 아주 시원하게 뚫고 종가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100만 주 이상 터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저항선이었던 25,000원을 뚫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페노션. 오늘 그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갔던 섹터는 해운제였습니다. 흥하해운은 오늘 상한가 진입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급락이 나올 때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흥하해운이 해운주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물류 대란. 결국엔 물류 대란도 결국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 공급 섹터에서 이 자꾸 쇼티지가 발생을 하니까 여러 산업군에서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이 해운 쪽에서도 물류 대란 이슈화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중에 저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크게 위협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물량이 딸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물량이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이론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여러 산업군 쪽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코로나는 당장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공급 물량은 계속 딸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페노션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 2월달 들어서 5,000원대 바닥을 찍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차 시세를 한번 강하게 지금 줬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우하향하는 가운데 단기 이평선이 급발진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거라는 제 생각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시장의 초미의 관심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인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화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도 사실 화장품주가 엄청 잘 갔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잘 갔던 게 여행 관련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최소한 과거 1년치 정도, 그러니까 작년 거 정도의 실적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진입하시면 전반적으로 약세인 장에서도 그래도 좀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악재는 아직 많이 있으니까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투자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 잘 균형적인 감각으로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